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으로 가죠. 여기가 가장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53페이지에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 사셨죠, 그죠?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이 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합니다. 자연적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토지 자체고. 자, 인문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특성에다가 인간이 감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죠. 자, 그럼 자연적은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적을 말 쓴다?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인문적은 용도적으로는 가능해요. 용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 그래서 용도적,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부동성이라는 거 볼게요. 부동성은 토지가 이동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죠. 아니 물자 써서.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인문적인데, 들어보시면은,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설 수는 있잖아요. 그럼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자, 요 위치가 바뀐 겁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주변의 위치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자연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인문적.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주변 환경이 바뀝니까? 그럼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문적 특성이 되겠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가 안 돼요. 그럼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아까 농지가 택지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 임지, 농지, 택지다. 그러면은 농지가 택지로 그냥입니까? 전환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토지가 만드는 겁니까? 이용이 전환된 겁니까? 그럼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죠. 다양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오시죠? 그럼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것도 토지가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럽니까? 인간. 그래서 병합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자연적이에요? 얘네들은 다 인문적이에요. 인문적. 토지는 소모돼요? 소모가 안 돼요.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되고. 토지는 다 똑같을까요? 토지마다 다를까요? 그럼 대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틀리니까 물리적 대체가 안 되고요. 인접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 자연적이 선천적이라면 인문적이 후천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이 우리가 물리적이라면 인문적 특성이 인위적이 되겠고, 자연적 특성은 가능해요?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불변적이죠. 얘는 조금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좀 경직돼 있으면, 경직적이면 얘가 좀 신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인 걸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53페이지에 박스에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연적은 고정불변이고, 선천적 본질적이고,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 인접성이고, 인문적은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자, 경직돼 있어요, 신축적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53페이지 가시면 밑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연적 특성을 한번 볼게요. 물리적으로, 항상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그냥입니까? 본원적입니까? 물리적 특성이라고 돼 있죠? 선천적, 본원적, 원천적이라는 거죠. 그럼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부동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파생되는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동산을 배우고 계세요, 부동산을 배우고 계셔요.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산이란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자,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제가 이따가 그 위치할 때 하겠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파생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1번서, 기역서부터가 히읗까지인데 제가 하라는 것만 요번 가정에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걸 한번 볼게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합니다.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데, 자, 남한테 공시한다. 공시 방법이 달라요. 자, 동산은 그냥요, 점유로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 했죠? 왜냐면 볼펜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격을 주면 넘기면 되는데 너 등기해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물건을 넘겨야 돼요,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등기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동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키포인트를 보여드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요게 특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핵심 포인트가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이 있으면요, 당연히 서울하고 부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 자체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밀 부판이 1,000원이라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동일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자, 모나밀 펜이 만약에 여기가 초강급으로서 많이 남아돌고요, 여긴 초과수로서 물량이 부족하다면 볼펜은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수급 조절되기 때문에 가격이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따라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국지화. 국지성 포괄을 이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국지화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역화. 그 다음에 시장마다 세분화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분화.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부산도 그 가격이 구마다 똑같겠어요? 구마다 다르겠어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달라요? 번지마다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전국을, 자, 따라해보세요. 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번지를 개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개별 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과정을, 자, 따라해보세요. 부분 시장.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을 파악해야 돼요, 그 지역마다 부분 시장 파악해야 돼요?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장소로 가야 돼요? 자, 따라서 임장활동.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개업을 부산에서 하시다 서울 가게 되면은 정보를 다시 캐야 되겠죠.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중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잘 뜨는 게, 자, 따라해 보세요.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럼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대형 벤츠가 있다고 해서 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이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효과. 자,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텐데, 모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인접성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자, 따라서 외부 효과. 자, 모닝이 강북에서는 싼데 강남 가서는 비싸다 그러진 않죠. 근데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펜을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파생 특성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억에, 자, 거기 보시면은 국지화라는 단어 있죠. 똥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분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디귿에 보시면 정보활동 요구되죠. 릴본 보시면 임장활동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무슨 효과가 발생한대요. 이응에 보시면 무슨 분석을 근거로 하는데요. 지역 분석. 지읒에 보시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등기 서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동산과 그냥입니까? 구별됩니까? 동산과 공시 방법이 다른 이유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치읓에 보시면은 제도적 규율이 용이해서 관계법규가 복잡해진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기울하기가 쉬워요. 근데 얘가 막 한 달, 두 달 지나면 막 기어다니니까 움직이니까 기울하기가 어렵죠? 그럼 저 보세요. 자, 따라서 토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기울하기가 어려워, 용이해?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티귿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조세의 수익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지방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지방세는 그냥입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거둘 수 있죠. 그럼 토지가 그 지역에 그냥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지방세는 지역세로서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제가 체크한 데만 체크했죠? 그거만 보세요. 그거만. 그죠? 그거만 보셔서.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해 볼게요.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개별성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넘겨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55페이지. 개별성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개별성 있나요? 그러면 얘가 파생되는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개별성은, 자,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파생되는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안 나와요. 이건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아까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건 이제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비대칭성입니다. 자,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라도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지형지세 물리도 다르죠. 그래서 대체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례고 이게 대상이라면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리적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학원 쪽 건물들 있는 쪽이 다 상업용지죠. 이게 좀 해보세요. 건너편의 토지와 얘가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지형지세가 틀리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자, 따라서 용도는 비슷하다. 자, 따라서 용도적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학원 건물 옆에 있는 토지는 더 비슷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를 더 가능해요. 용도면의 대체. 자, 그래서 좀 갈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입문과정까지 갔지만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원가 방식 안 된다. 원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못해요. 그럼 토지는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토지를 비교할 때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비슷하겠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비슷하겠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대치 관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평가사가 요거 비교할 때는 물리적인 대체를 보는 겁니까? 용도면의 대체를 보는 겁니까? 용도면에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용도면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별성은 자, 가볼게요. 따라해보세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요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 라는 게 나옵니다. 다르다.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아까 부동성이라는 거는, 자, 따라해봐. 지역마다 다르다.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파생되는 특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 국지화를, 자, 따라해보세요. 구체적. 그러면 요거는 지역 국지화예요? 구체화예요? 따라서 개별화. 하나씩 하나씩 개별화시키고 이 토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자,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자, 어려운 용어가 일물일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얘가 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칠판 중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동일한 물건. 자, 따라해보세요. 일물일가. 자, 일물이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동일한 물건. 그럼 얘는 그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죠? 에? 그럼 가격이 틀리겠어요? 가격이 같겠어요? 같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개별성은 토지는 똑같아. 다 가격이 달라.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아. 자, 가볼게. 이건 그냥이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현이 파생되는 게 다르겠죠.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 그냥이요. 토지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개별성이 있어요? 비대체성으로서 의 가볼게. 그럼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다 틀려요? 위치, 지형, 지세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개별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아까 용도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용도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대체. 그럼 파생 특성, 기억,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다, 다르다. 그럼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자, 니은에 보시면은 비공개, 비표준화, 비중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시장 파트에서 해드리고, 자, 따라보세요. 독점화, 디귿에 따라보세요. 개별화란 단어가 있나요? 요것만.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 원리나 이론 도출이 쉽겠어요? 좀 어렵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원리가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죠?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미음번에, 자, 따라해보세요. 독점화, 개별 분석. 자, 토지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대표성을 띈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제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밑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부동성을 연결했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자,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들어간다. 요거 아까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옆에 있는 벤치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냥요,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도 되겠죠. 그렇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가 있어요. 그럼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게 좋아요? 근린 상가가 들어서는 게 나아요? 그럼 서로 이용을 협동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라는 게 나오고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표현되고요.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또 경계 문제가 야기돼요. 경계 문제가 야기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게 되면 옆 토지의 땅값이 안 올라갈까요? 땅값이 올라갈까요? 자, 이거를, 자, 나중에 이제 정책 파트에서 따라서 개발 이익, 정상지가 상승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환수를 해야 되죠. 따라서 개발 이익 환수.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3번. 아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건 이해 가셨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인접성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 하세요. 인접성 파생되는 특성 있어요? 자, 따라보세요. 협동적 이용, 경계 문제, 외부 효과,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미음문에 보시면 지역 분석이 필요나 된다고 나와 있죠? 용도면에 대체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무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교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인은 넘기시면은 55페이지로 가셔서 그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55페이지 가시면은 부중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이제 구분하겠는데, 자, 아까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원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원가에 대한 가격을 모르니까 원가 방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용도면의 대체가 가능하니까 비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왜 원가 방식이 안 되냐가 부중성이에요. 토지는 증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생산이 돼요? 안 돼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물리적 양을 못 늘리죠? 그래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토지가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부중성으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눈높이로. 그러면 부중성으로 가봐요. 부중성. 그럼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증가된다, 증가할 수 없다. 없죠. 증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증가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할 수 없다기 때문에 비생산성을 말했어요. 비생산성.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물리적 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지구의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앞에 항상 무슨 쪽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물리적이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여기가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를 늘린 거예요? 이 안에 토지의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물리적 양을 늘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여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 이 공유수면 매립이나 토지 용도 전환은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용도적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안 돼요? 전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공급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택지가 높아지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이따 후술할 텐데, 자, 따라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 칠판죽에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산비를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거기다 가격을 매기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구는 이 조물주가 이 토지를 얼마만큼 매긴지 생산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원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원가 방식이 안 된다. 토지는 원가 방식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무슨 방식이 안 된다? 원가 방식. 그럼 토지는 원가를 따져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예요? 그러면 토지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습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그럼 수요자가 더 들이대겠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수요자 경쟁. 그러면 수요자가 막 경쟁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집가가 그냥요 상승을 해요.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겠어요? 고층화 시켜야겠어요? 고층화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입문 과정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집약적 토지 이용 들어보셨죠, 그죠?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입주시켜요. 그럼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땅값이 올라가고 집가가 발생하면 투기가 발생하니까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지는 많다, 제한돼 있다. 그러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는 공적 개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불펜은 그냥요 남아도는 재화예요. 그러면 갑돌이한테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진 않죠. 같이 가야 돼요. 지금 무슨 성하고 있어요? 들어봐. 무슨 성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부중성은 그냥요 땅이 제한돼 있어요. 남아도 있는 도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남아도는 재화를 여러분들한테 막 제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다 부족하다.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따라서 공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사유 제한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냥입니까? 요즘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하고 개인 자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부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부중성은 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일반재와 달리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증가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죠? 택지 조성할 수 있죠? 자, 이건 물리적 공급입니까?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까? 경제적 공급을 속하기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이다, 예외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 특성.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다시요. 칠판죽에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비를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로 가격을 매기는 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토지는 일반 생산물과 달리 노동비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런가요? 빼보시고. 그 다음에 요 수직이나 완전 비틀어 쪽은 제가 경제 쪽으로 그 경제학 파트 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균형가격 형성이 곤란하겠고 토지가 절대량이 그저께요? 부족해요. 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집가가 상승하면 집가고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집가고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높아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집가고 현상이 발생하면 그냥이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조방합니까? 집약합니까? 집약화. 집약적으로 땅에 대한 거는 제한됐으니까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시옷에 보시면은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점 소유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독점 소유욕. 독점 소유욕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공기는요,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나 소유하고 싶어 그런 얘기 안 들잖아요. 근데 토지는 가만히 있어요. 토지는 제한돼 있어요. 유한하죠. 그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시고 싶은 마음 없나? 난 있는데 나 좀 주지. 토지 좀 있으면, 그죠? 그럼 제가 공기 드릴까요? 토지 드릴까요? 그러면 뭐 달라고 하겠어요. 토지는 소유욕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왜 소유욕이 생기겠어요?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독점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독점 소유욕이라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값이 높아지면 그냥요 임대료도 올라요. 이 지대가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지대가 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자, 사회성과 공공성이 발생해서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근거가 됩니까? 토지 공개념. 자, 무슨 방식이 적용하기가 어렵대요? 원가 방식이 적용이 어렵죠. 지금 제가 체크한 거 잘 체크하고 계시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자칙의 영속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속성. 자, 영속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까? 토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표현이 약간 달라요.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비소모성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시험 문제. 자, 아직은 인문적하고 있어요? 자연적하고 있어요? 물리적하고 있죠? 그럼 물리적 양이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거죠. 상각이 어렵다. 자, 이 분필을 볼게요.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이 소모되기도 합니까? 자,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얘기해봐요. 근데 토지는 없어지면 우리가 못 살잖아. 토지가 어떻게 줄어들어. 내 말이 맞지? 그 물리적으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런데 봐봐. 아까 아파트에 공원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공동묘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까워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파트 부지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감정평가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경제적 감가. 왜냐하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가 감가는 안 된다. 대수는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렵다. 다시 갈게. 머리 아파. 자, 할게. 이게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이 분필은 그냥이요. 이게 소모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물리적으로는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이야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다, 있다.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만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오래 가니까 그냥요 남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임대차 시장 발달. 여러분들 빵은 먹으면 그냥요 없어져요. 그럼 남을 빌려주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빌려준다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 빌려준다는 거는 빌려주면 그냥이야 나한테 다시 와야 돼.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자, 자동차는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은 전세 시장, 토지는 그냥이요 제일 오래 가요.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칠판주기에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죠. 재생산이 가능한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재생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토지는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농지가 나중에 택지화돼서 개발되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럼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미래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또 예측하고 장래에 또 수익을 본다는 거죠. 그럼 여성분들, 우리가 연령이 또 우리 100세로 막 연령이 또 높아지게 되면은 그냥 이제 관리를 잘해야 돼. 40세인데 막 60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관리가 중요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럼 내가 투자해서 땅에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소득 이득. 이게 임대료고. 나중에 양도 차익도 노릴 수 있죠. 이걸 따라서 자본 이득. 그러면 임대료만 나와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영소송 때문에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다음에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거는 2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죠. 자, 그냥입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까? 우수하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또 투자재로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팁을 드려볼게요. 자, 영속성은 그냥이요, 소모가 안 돼요. 대답해보세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냥입니까? 감가가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냥이요, 오래 가요. 오래 가죠. 팁을 드릴게. 감가 된다, 안 된다? 소모된다, 안 된다? 그냥이다, 오래 간다.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단기예요, 장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 찍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영속성 보고 계셔요? 영속성은 이제 비소모성이란 말. 그럼 의회 가시면은 두 번째 줄 얘기해 볼게. 아까 제가 이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 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얘기해 드렸는데. 근데 아까 이 공동묘지가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럼 인근 토지의 시장성 감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파생 특성.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이익은 내가 타인에게 매각하면 얻는 대가로 매각대금을 받는 게 소유이익이에요. 근데 내가 매각대금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그 중간에 임대해 줄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이용이익. 그럼 타인에게 빌려줘서 얻는 대가로서 임대 수입을 이용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그냥이요, 우리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남을 빌려줄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니은, 장기적 배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에 대한 물리적 토지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재로서 선호하죠? 그냥요, 관리를 크게 해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의 수익 환원법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익을 환원하는, 우리가 또 미래 장래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이 영속성은 그냥이야 감가되지 않아. 소모돼 안 돼. 오래 가지. 장기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성? 영속성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8번하고 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풀기 좀 어려울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8번에 가시면 소모라는 단계 나오죠. 소모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을 생각하세요. 무슨 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소모를 존재해서 재생산이 사고방식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하실 수 있죠? 근데 개별성은요, 아까 물리적 대체는 됐어요? 물리적 대체는 안 됐어요. 그 완전한 대체가 성립한 것은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6페이지 가시면은, (56페이지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자연 쪽이 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문 쪽은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핵심만 볼게요. 자, 인문 쪽은, 자, 읽어봅니다. 토지예요. 토지에다가 인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자연 쪽은 토지 자체였죠. 근데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지입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까?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활동에 대해서 나타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게 떠요. 또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갈게요.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유력하냐면 딱 두 가지를 제가 찍는데 파생 특징을 가보세요. 파란 색깔 안 돼 있지만 기억번 있나요? 별표 쳐보십시오.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파란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예요.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얘를 파란 색깔 쳐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양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를 선택 안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연산역 근처는 보통 상업용지죠. 그럼 공장 져야 돼요? 주택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상가 지는 게 채용이라는 거죠. 지금 별표 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여러분들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디귿번. 자, 이행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나? 요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그냥이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농지가 택지로 만들어졌죠? 그걸 참조적 이용이 나오는데 보시고요. 리을번에다가 별표. 자, 이 리을번이 가장 잘 뜨는 게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거는 물리적 양을 늘린 거예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이걸 따보세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에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택지가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지금 잘 체크하고 있어요? 별표.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무슨 쪽 공급을 가능하게 해요?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줘. 거기까지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곡선이 우상향은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이 경제 파트에 쓸 테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하라는 것만. 토지는 병합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건 토지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이적이고요. 법적 제한을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 절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토지 면적은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시험 문제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에요. 물리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인위적이고 법적 제한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거는 파생 특성에 기억번 있어요, 기억번? 찾았습니까?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잘 병합 분할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죠?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의 다양성.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 토지를 합병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요? 감가될 수도 있어요. 증감가될 수도 있죠. 분할은 마찬가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보지 마. 나머지 하지 마. 나머지 안 나와.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양가로 3번 있어요. 3번. 요거 별표 땡이야. 자, 아까 제가 아껴놨던 게 이건데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 위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걸 따라보세요.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불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불변이어서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리적,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환경이 바뀌었죠? 이 위치를 따라보세요.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그죠? 상대적 위치. 그럼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어요.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접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인접성과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자, 따라서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게 있고, 경제적인 게 있고, 행정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건가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건가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그래서 아까 물리적은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근데 경제적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왜 주공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첫해 우리가 노원구와 강남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양가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같습니까? 강남이 셉니까? 그럼 강남의 위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대답해봐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강남이라는 건 고전서부터 지금까지 위치가 변함이 없잖아. 얘기 좀 해봐. 그럼 그냥이야? 이건 절대적 위치야. 그럼 어떤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시 된다? 상대적 위치예요. 아시겠죠? 어디 하는지는 아시에요? 자, 토지는 자연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인문적 환경이 변해요. 사회, 경제, 행정. 그럼 토지는 위치가 지니는 환경 가치를 우리가 인문적 환경이 변화하기에 따라서 사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중간에 3번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네. 그래서 토지 가치의 절대적 위치도 영향을 끼치지만 무슨 위치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상대적 위치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됐어요. 인간이라고 적어보세요. 인간. 사람. 그럼 사람은 공공시설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시설이 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고, 그럼 어떤 게 인간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인구.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도 사람과 똑같죠? 인구 상태. 따라서 가족.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공공시설도 인간한테 필요하죠? 뭐 교육, 사회적인 형태, 공원 설치 이런 것들이 인간 관련되고, 경제적은 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익과 관련돼요. 수익. 그래서 돈과 수익. 그 다음에 행정적은 어떤 정책을 얘기합니다. 정책. 자,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경제적의 돈 수입 비용에 교통체계라는 데가 파란 색깔 쳐 있죠. 요거 쳐보세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교통체계라는 게 나왔었어요. 교통체계의 상태. 자, 여러분들, 교통체계라는 건 전철과 도로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다시 갈게. 사회적은 그냥이야 인간과 관련돼. 경쟁은 뭐와 관련돼? 얘는 정책이 바뀐 거지? 그럼 여기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이 지역에 인구가 먼저 바뀔까요? 정책이 바뀔까요? 상권이 먼저 바뀔까요? 그래서 교통체계를 경제적으로 봐요. 보고 있습니까? 교통체계. 체크하셨어요?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나 산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세부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들어보세요. 세부담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아까 행정적은 정책이었죠.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세제. 자, 세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조세 제도가 바뀌죠? 조세 제도가 바뀌는데, 자, 이 세부담이라는 것은, 자, 제가 입문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부가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요. 자, 따라해보세요. 조세의 전가. 그러면, 자, 이건 정부가 한 겁니까? 정부가 한 게 아니죠. 이 경제주체 환경하에서 지네들이 부담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부담은 그냥이야, 이건 경제적이야. 근데 행정적에 보시면은 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제는 그냥입니까? 조세 제도가 바뀐 겁니까? 제도가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도, 규제, 완화, 가격, 규제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 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다른 거 다 쓸데없고 오른쪽에 고가성만 보세요. 다른 것들은 제가 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요. 고가성 별표. 자,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제가 유효수요라는 걸 배우실 텐데 유효수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갖춘 중상층 이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가기 때문에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그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합니까? 좀 어렵게 합니까? 불안전하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비싸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좀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간 김에 자, 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속성에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 위치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요즘은 얘가 잘 안 떠요. 자, 이건 어떤 게 뜨냐면 아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성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성?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철이 가깝거나 공원이 있거나. 자, 그러면은 요거를 살려볼게요. 자, 이제 접근성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시면은 접근성이에요. 자, 만약에 이 아파트 옆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그냥 해요. 접근성이 좋아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접근성은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가변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거리만 가깝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자, 그래서 보신다면은 만약에 공원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있으면은 만약에 40m 떨어진 거는 그렇게 먼 건 아니죠. 근데 이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 절대적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리적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져요. 그러면 심리적도 따져봐야겠죠? 그럼 거리적만 따져야 돼요? 심리적도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걸어가자. 한 4시간 걸려. 한 대 주워봤죠. 그래서 시간적도 걸리고. 그 다음에 콜택시 타자. 그럼 한 대 맞죠. 그래서 경제적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적. 그럼 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따라해보세요. 허드. 다시 원모 타임. 허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의 가치를 얘기를 해요. 위치 가치.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애는 위치만 중요하십니다. 위치의 중요성인데, 자, 위치만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허드는 이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접근성이 좋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편리합니까? 위치가 좋아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음 김에 갈게요. 근데 접근성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론에서 항상 반드시는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자, 그런데, 자, 따라보세요. 일반적이 나오면 예외가 있다. 그럼 일반적이 나오면 그냥 해요. 예외가 있어요. 이거 있죠.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합격해요. 예외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자, 오피스텔이 전철역 근처에 있는데 가스 차량이 들어섰어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혐오스러울 수 있죠. 요거는 접근성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은 너무 편리해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자, 이 주택은요, 그냥입니까?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까?
쾌적성이 중요하고 이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 적극성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용도가 중요하다. 용도에 맞는 적극성이 중요해요. 용도에 맞는 적극성. 그래서 자 지금 맨 밑에 접근성이라는 의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접근성은 거리만이에요? 복합적이에요? 거리, 시간, 경제, 심리가 다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내가 일반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 파란 색깔 보고 계셔요? 그럼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냥이다 나중에 예외가 있다. 자,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치 가치고 허드라는 애 있나 허드? 밑줄 쳐보세요. 집가는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지전 위치의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돼 있죠? 거꾸로 가볼게요. 전철역이 가까우면 안 편리해요? 편리해요. 그럼 위치가 좋죠? 그럼 땅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허드는 위치의 중요성입니까? 집가는 접근성입니까?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입지 조건 양호 가치가 높습니까? 일반적은 예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혐오, 위험시설. 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접근의 정도가 자, 밑에 예제 보시면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에요? 예외예요? 유용한 편의시설이라도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의 편리성은 밑에 너무 또 가까우면서 접근성이 나쁜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4번의 별표. 그냥입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동일한 위치에서라도 상업지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로는 유리하나 주거지로는 불리할 수도 있고, 자, 동일한 상업지라도 밑줄 쳐보세요. 도매상점보단 소매상점이 더 접근성이 더 중시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소매상점은 편의품점이에요. 편의품은 그냥이 되어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접근성이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왜? 상품의 특색이 강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 할 텐데,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갈게. 강한 흡입력을 가진 부동산, 독점력 강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관광자원 같은 거는 가이드들이 어디 데리고 가죠? 혼자 떨어져도 그냥입니까? 찾아갑니까? 찾아가고 거기 버스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흡입력이나 독점력이 강한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된다, 중요되지 않는다.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는 것은 요양원 있죠, 요양원. 요양원은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3번 위치의 평가 기준. 자, 밑에 갑니다. 자, 따라서 주거용. 주거용은 수익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 있죠. 상업용은 쾌적성이 중요해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공업용은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실 때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노선에 딱 1층에 보이는 데야 되겠지, 막 권리금이나 보증금 아껴서 막 꺾어도 저기 산인데 한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럼 안 오겠죠, 그죠? 그럼 접근성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학원도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학원 접근성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이 학원을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그래서 접근성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입니까? 허드입니까? 허드고요. 자, 위험혐오 시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그러면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주거지는 그냥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상업용은 수익성이 중요하죠. 공용은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